이번 시간에는 요즘 50플러스에게 인기 있는 교육 콘텐츠에 대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2020년 1학기 교육과정 안내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이 매해 높아지고 있고 신청자가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교육의 현 주소와 방향을 통해 시니어 라이프 시사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함께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직한 모든 시니어에게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통해 앞으로 시니어가 준비할 교육의 방향성을 엿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 2020년 1학기 교육과정 안내서라는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요. 50플러스에서는 진정한 나를 찾고 싶은 자기 이해, 그리고 신진로 탐색, 자신만의 역량 개발, 그리고 사회 참여라는 네 가지의 큰 열쇠말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캠퍼스는 세 개가 있는데요. 중부 캠퍼스에서는 사회 서비스, 그리고 미디어, 창업 창직에 집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남부 캠퍼스는 IT 신기술, 녹색 일자리, 창작에 집중하고 서부 캠퍼스는 사회적 경제, 관광여행, 주거마을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프로그램은요. 50플러스 인생학교 심화 2기 과정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치를 확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생학교 졸업생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심화 과정에 보시면 현장 활동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50플러스 독서 클럽 다시 읽고 싶은 명작. 과거에 읽고 싶었으나 못 읽었던 또는 언젠가 다시 읽고 싶었던 명작들을 함께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파리대왕, 이방인, 주홍글씨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식 현대무용 탄츠 테아터 초급 3기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탄츠 테아터는 누구나 쉽게 움직임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독일 현대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발표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창업 7기 과정이 열리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50 플러스 세대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고 2020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함께 준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도 맛있는 밥 전문가 쌀 큐레이터 2기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요. 단순히 음식 정도가 아니라 쌀에 대한 큐레이터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50 플러스 웹툰 작가 입문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복 인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만능 양념장 활용 요리 이러한 것들은 하루 만에 다 신청이 끝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셔서 해야 된다는 팁을 주더라고요. 하나의 소스를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보는 실용적인 간편식 요리 수업입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지인께서도 음식을 만들고 같이 나누고 또 해먹고 이런 것도 굉장히 즐겁고요. 처음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신청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너무 인기가 많다고 하니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 플러스 프로그램은요, 선착순 결제 기준 8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금까지도 빨리 해야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작년에 인기가 많았던 50 플러스 유튜브 스튜디오 멘토링 스쿨입니다. 이거는 LG U 플러스와 같이 하는데요. 5월 중 모집을 예정한다고 하는데 전문가적인 유튜버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취농, 반농, 반일 체험하기 과정도 있는데요. 도시에서 3일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농촌에서 4일은 농사 짓는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골목길 입문여행, 홀로 골목길을 걷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지만 동시에 누군가와 연결되는 커뮤니티를 갈망하는 이를 위한 골목길 입문학 강좌라고 해서 굉장히 설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발적 멈춤 한 달짜리, 예,
지인은 유장유 대표가 하는 건데 벌써 5년차, 6년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치앙마이 갔다 온 것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굉장히 가족들이 행복한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 5년, 6년의 노하우를 담아서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가족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멈춰서 한 달을 살아가는지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한 그 관심이나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채무사에게 물어보는 알뜰하게 절세하기 과정, 상속세 증여세 과정 1회,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 과정 1회 5천 원을 내고 이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전문가가 직접 소개를 한다고 하고요. 그 농촌편, 산촌편, 그리고 숲 살림편 이렇게 나눠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소자본으로 책방 창업하기, 뭐 돈의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서점이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책방을 창업하는 이런 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회공헌 코딩 과정이라고 해서요. 발달장애 있는 정보와 소외계층을 위해 활동할 코딩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실질적인 일자리로도 연결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주가 알아야 할 집 짓기의 모든 것. 시니어가 되면 실은 이제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로망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축주로서 시니어가 알아야 할 집 짓기의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도전하기. 저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입주자 대표를 해보면서 느꼈는데요. 만약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미리 알고 했더라면, 미리 알고 준비했더라면 좀 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은 이런 나라에서는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뜻 있는 50대 시니어가 그 아파트 문화를 아주 바른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집을 가지고 빈방으로 수익 창출하는 쉐어하우스 운영자 되기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만들어놔서 생각은 있지만 그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이런 강좌를 통해서 먼저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집수리도 이제 혼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50 플러스 집수리 장인 교실 2기 해가지고요. 뭐 공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단열하는 법,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NGO 활동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해외에서 살아보기 관심도 많은데요. 이것을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세계 시민으로 산다. NGO 활동거나 해외에서 살아보기.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점은요. 50 플러스 NGO 해외 봉사단 해서 코이카 월드 프렌즈랑 연합한 어떤 결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교육 콘텐츠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요. 50 플러스의 자기의 신진로 탐색 역량 개발, 사회 참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공모 주제를 가지고요. 해당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강사 및 교육기관이 4월에서 5월에 준비를 하고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서류도 내고 PT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2학기의 교육 과정으로 개설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로 연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강을 어떻게 하냐면요. 2020년 2월 3일부터 마감 시기까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2월 3일 그때 전후로 꼭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캠퍼스 내 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미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2월 3일 메모하셨다가 포털에 들어가셔서 미리 회원가입하시고 강좌 선택하고 수강료까지 납부가 된 순서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도시플러스 재단에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교육 프로그램이 진화하면서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의 욕구가 모두 반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은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공급하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수요자 니즈에 맞는 걸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몇 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다가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50 플러스 캠퍼스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굉장한 그 수준에 있어서는 글로벌 수준이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50플러스 캠퍼스, 그리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사점은요. 퇴직한 후에 쉼을 갖고 학습을 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인생이 일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을 갖고 학습을 하고 또 새로운 그 속에서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고 모색을 하고 탐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다시 일을 찾는, 다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교육의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 들어보셨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너무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지라고 하실 텐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직까지도 서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퇴직한 후에는 그 활동 반경이 좁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보를 모르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요. 현장에 있는 시니어들을 만나보면 50플러스 캠퍼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성기 재단의 교육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미래에셋에서도 은퇴 설계 연구소에서도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교육 콘텐츠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